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자,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원 상담 갈 때 학원에서 처음 얘기해 주는 것과 실제로 학생에게 해주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학원 상담을 가면 학원에서는 저희는 아이를 한 명 한 명 맞춤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오답 관리도 꼼꼼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보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성적은 그대로고요. 아이의 표정을 보니 점차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에다 연락했더니 답장이 오는 것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뿐이라면 그때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드시죠. 오늘은 학부모님께서 수학 학원을 고르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무언가 약간 불안함이 드시는 경우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피해야 할 학원의 5가지 유형을 보시고요. 참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요. 일단 상담을 하실 때 직접 오시지도 않고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냥 전화로 한 반에 몇 명이냐, 그리고 수강료는 얼마예요?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거의 없고요. 어떤 학원을 골라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 반 인원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하게 봐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나 수강료로 학원을 미리 거르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학원을 결정하실 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을 보내면 되나? 그러면 아니면 100점 점수가 많이 걸린 학원이나 대학 합격자 수를 많이 내세우면서 광고하는 학원? 자, 이런 학원은 우리 아이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장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요, 직접 가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일단 학원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가셔서 우리 아이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학원을 상담 가기 전에 꼭 물어봐야 될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이 어느 것인지 제대로 된 학원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냥 무작정 숙제 양이 많은 학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상담을 가서 숙제를 많이 내준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집에서 노는 것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뭔가 많이 시키는 학원으로 착각을 합니다. 뭔가 믿음직스럽죠. 열심히 시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수학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이런 요일별로 여러 학원의 숙제를 다 챙겨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한 학원에 수학이 너무 많으면 다 챙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그런 상황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대충 넘기게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많은 숙제가 수학을 더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숙제를 낸다는 것은 아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숙제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조건 이 정도는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이를 전혀 케어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좋은 학원은요, 숙제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게 많은 양을 줘서 제대로 해오게끔 이끌어주는 학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아이와 소통을 해가지고 다른 학원 스케줄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한 시간에 어느 정도 푸는지를 미리 가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맞게 아이에게 내는 거죠. 숙제를 무조건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 2번째 유형입니다. 상담 때 학원에서 약속했던 것과 실제가 다른 학원.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상담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봐줄 것처럼 얘기하고 막상 다녀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상담은요, 학원 입장에서도 학부모님들과 학생과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실제로 아이를 가르쳐 보면요,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학원도요, 일부러 학부모님들을 속이면서 등록만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학생은 우리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냥 선생님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아이를 진심을 다해 가르친다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업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괴리가 덜하는 거죠. 그냥 1대1로 우리는 꼼꼼하게 잘 가르친다, 주말에도 보강한다, 이런 말로 아이의 구체적인 성적을 어떻게 올리는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런 수업 시스템이 아이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수업을 시작하면 몇 분 동안은 오답 문제를 전에 틀렸던 오답 문제를 오답 시트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원들을 5개 복습하고, 그 다음에는 숙제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 단계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서술형 테스트까지 아이가 이걸 통과를 해야지만이 다음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안 되면 보강합니다, 틀린 거 다시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도를 여기까지 반드시 끝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정확한 수업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진도 속도가 아이와 맞지 않는 학원입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이제 적용되는 건데, 먼저 아이의 표정을 보면 돼요. 아이가 점점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못 알아가는 경우 말고요, 아이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력이 있는데도 어려워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 먼저 상담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학원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보시는데,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스스로 이제 아이에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지금 1, 2, 3단원을 이제 쭉 나가고 있는데 다음 이제 4단원을 나갈 차례예요. 그러면 우리 가장 그 유명한 일반적인 교재가 센인데요. 센에 만약에 4단원을 나간다라고 하면, 4단원이면 3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유형들 중에 있잖아요. 거기서 중난이도 있어요. 중난이도, 그 난이도 한 개씩만 뽑아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시험을 보게 해서 아이가 이 시험을 봤을 때 한 70점 정도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 되는데, 아이가 보니까 방금 배운 것도 시험을 보니까 50점도 못 넘어. 그런데도 자꾸 뒤로 넘어가야 돼. 자, 그런 상황이면 약간 스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학원에다가. 우리 아이가 보니까 제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니 아이가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속도를 조금 늦춰주세요라고 얘기하시든지 조금 더 꼼꼼히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50점도 아니라 거의 뭐 3, 40점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학원이 그냥 우리는 그래도 요 레벨에서는 이 정도는 나가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 전혀 아이한테 도움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계속 나가는 그 자체가 아이한테 부담이 되고요, 점점 수학을 놓게 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원에서는 원래 처음에는 힘들어요, 원래 힘드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괜찮으니까 지금 참고 견디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 때도 70점 이상 맞으면서 가야 돼요. 뭔가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찜찜한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점점 누적되면 진짜 자신이 수학을 못한다라고 확신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속도를 늦추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하려고 가는 거지 어떤 목표, 진도 목표를 끝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잘못된 게, 선행을 그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이 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에 적용되는 학생들은 10%도 안 돼요. 10%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전 단원에 대해서 4단원을 나간다 그러면 3단원, 이 3단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되는지 새로운 책 하나, 그 센 말고도요,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의 중간 난이도에 각각에 있는 유형들 한 개씩만 뽑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오답 관리가 형식에 그치는 학원입니다. 자, 오답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원에서는요, 오답 관리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오답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오답을 시키긴 하는데요,
그냥 이 문제 다시 풀어. 그리고 밑에다가 그 문제를 다 적고 그 밑에다가 풀이를 적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최악인 것은 그렇게 다 시켜놓고 다시 복습하게 하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한번 공부할 때 뭔가 다시 푸는 정도는 되겠지만 그걸 나중에 활용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나 그런 유형을 틀리지 않으려고 오답을 하는 건데, 그걸 다시 복습하는 그런 어떤 구조나 시스템이 없다면 그러면 오답 노트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답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 유형을 왜 틀렸는지, 그리고 다음부터 그 유형을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약점을 찾고 다음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고 다음에 적용하려고 이제 오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오답을 하는 자체도 되게 가벼워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제를 다 쓰고 거기다가 뭐 풀이까지 자기가 풀 수 있는 풀이까지 다 적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오답이 제대로 된 오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오답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학원들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틀린 유형들을 쭉 보고요, 난이도대로 레벨을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쉽게 틀린 실수 또는 한 번만 가르쳐줘도 바로 알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디어 하나 정도 준 문제, 아니면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도 틀리는 문제, 이렇게 유형별로 조금 나눠요. 레벨을 나눈다고요. 그렇게 레벨을 나눠놓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요, 선생님이 한 번 알려주면 딱 알 수 있는 문제가 거의 80%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문제를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다 쓰지 마시고 거기 있는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따와서 거기다가 풀이만 적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틀렸는지 틀린 풀이 정도 적고 나중에 다시 복습하게 하는 시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복습하면 되는 거죠. 자, 5번째 유형입니다. 학원 강사의 언어 폭력이 있는 학원입니다. 자, 실제로요, 학생한테 강사가 똥멍청이라든지 뭐 병원에서 왔냐 이런 식의 폭언을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동생이었는데요. 그 동생이 그 전에 학원에서 왜 그런 것도 몰라서 물어보냐며 막 혼내고 기를 죽이고 그런 선생님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거의 수포자 직전에 저한테 왔어요. 이 아이를 처음 보니까요, 너무 기가 죽어 있었고 실제로는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수학적으로 약간 느린 아이였는데 자꾸 물어본다고, 뭐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본다고, 그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주눅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앞에서 막 욕을 한다든지 아이들 기죽이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고,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아이를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선생님은 빨리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이게 교과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건 완전 잘못된 거죠. 아이들 앞에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나마 모범이 되는 선생님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잘못된 표현을 한다든지 언어 폭력을 가하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표현을 아이를 통해서 들으셨다면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전에 꼭 물어볼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테스트를 꼭 보시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성껏 답하는 학원이면 아주 괜찮은 학원입니다. 뭔가가 디테일하게 아이를 볼 수 있고 그럴 여력이 있는 학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 후에 오답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관리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틀릴 때마다 오답을 시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오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오답을 언제 어떻게 복습을 시킬 건지 그거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수업 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냥 수업이 우리는요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주고 그리고 마칩니다, 이게 아니라 수업에서 우리 아이가 그냥 방치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시스템에 녹아들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수업 시스템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피해야 될 학원 5가지 유형하고요, 팁까지 알려드렸는데 정말 학원 고르는 게 쉽지 않으십니다. 그냥 유명한 학원, 원색 많은 학원, 1대1 소수 뭐 이런 말로 치장된 학원보다는
정말로 학부모님들께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학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 직접 가셔서 아이 테스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한 도움이 되는 학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